안녕하세요, 기현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주제가 저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었냐면, 나는 정말 인생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들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어떤 감상이 있고 느낌이 있을 때마다 그거를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첫 번째 게 정말 중요하고, 이 깨달음은 제가 하루 만에 갑자기 깨닫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진짜 3년, 4년 정도 동안, 더 짧게는 1, 2년 정도 동안 삶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문장을 보고 이게 좋은 거구나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장을 실제로 살아보고,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은 완전히 제 몸에 거의 체득이 된 그런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의 깨달음이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투영이 되고, 수영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적용이 되고, 또 적용이 됐을 때 역시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깨달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나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나의 방향이 나에게 쏠려 있느냐, 타인에게 쏠려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게 저에게는 지금까지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이제 후배들이 취직한 선배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거기를 가서 자신의 그 직장 생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요, 두 가지 유형의 반응 혹은 사람이 있어요. 한 유형의 사람들은 내가 그 선배와의 교류를 참석을 해서 후배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거, 지금 얼마나 불안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겠다, 혹은 조금 더 힘을 북돋아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유형은,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멋있게 보여야겠다. 내가 예를 들어 삼성에 다니고 있어, LG에 다니고 있어. 그러면 내가 좀 돋보이겠지?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다 그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시고요. 또 다른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작년 말쯤에 제가 동창회를 갔어요.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막 놀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이제 동네 친구들이라도 좀 자주 만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누가 맡아서 모임을 이렇게 주최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 모임 좀 해줄 사람 누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그거를 제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를 하겠다고 한 것은, 저의 경우에는 제가 받을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조금 더 중심에 있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전혀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그게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인데, 다른 아이들도 더 바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시간도 있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하려고 한 거거든요.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또 다른 예시인데, 제가 고등학교 부회장 같은 거 한 적 있어요. 근데 그때는 느낌이 조금 달랐어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요만큼 조금은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내가 부회장이 되면 그 어떤 감투에 대한 마음, 아니면 뭔가 내가 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마음, 좀 더 관심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제 고등학교 때와 지금의 저는 차이가 있어요. 세 번째 예시,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내가 배우자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내가 배우자한테 잘 해주려면 뭐를 해줄까? 뭘 도와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뭘까를 생각하는 수도 있고, 그런 태도가 있고, 내가 이 사람한테 무엇을 받을까?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지? 내가 사랑을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사랑을 받을 생각만 하는 그런 또 예시가 있어요. 그리고 계산을 하기도 하죠.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을 거에 비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주는 게 너무 많지 않나? 이거 좀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내가 아까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얘기한 내용들을 들으시면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이거는 관심의 방향의 차이예요. 관심이 나에게 완전히 쏠려 있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쏠려 있느냐, 이 차이예요. 물론 보통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사진을 찍죠? 사진 찍을 때, 사진 찍고 딱 같이 나눠서 볼 때 누구 보죠? 다 내 얼굴만 보죠. 내 얼굴이 잘 나왔나부터 확인해요. 누구나 자신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자연스러워요. 그렇지만
그 자신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의식, 자신을 의식하는 게 너무 과잉이 된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도요, 사실은 나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쏠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타인에게 쏠려 있으면 나에게 관심 가질 수 있는 그 빈도나 부분, 퍼센트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괜찮을까? 이런 관심이 아니라 나는 지금 괜찮아 보일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떨까?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의식을 하는 것. 제가 지금까지 얻은 모든 깨달음 중에 다 버려도 이거를 버리고 싶지 않아요. 이걸 깨달은 게 전 가장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라이브를 했을 때에도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설명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뭐냐면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저의 대부분의 솔루션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저의 생각은 오히려 그때 나에게 쏠린 관심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 그것이 저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해서 어떻게 삶이 바뀌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책을 읽고 있는데 그게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에요. 아직 다 읽진 않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책은요, 성공이라는 측면, 사회적인 성공 있죠.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이런 사회적인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기버가 되는 것, 이렇게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에게 관심의 방향이 쏠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버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어떤 그런, 뭐 이게 좀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완전한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성공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 했을 때에도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심이나 배려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방향을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성공만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인생의 성공은 행복인데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이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요. 이게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남한테 관심을 줘야 되지?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너무 남들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물론 맞아요. 정말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당연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를 존중하지 말고 날 버려라, 뭐 나를 무시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나의 관심을 타인으로 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이렇게 됐을 때 신기하게도 내가 이 관심을 돌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람한테 잘해주면 이 사람한테 내 대가가 돌아오겠지? 내가 잘해줬으니까 이 사람도 잘해주겠지? 라는 생각에서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또 돌아오는 게 정말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저는 전혀 안 그랬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고 그냥 옛날에 생각해보면 되게 웃음 나오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참 부끄러워서 웃음 나오는 에피소드 많고요. 내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었구나, 어떤 면에서. 그 에피소드는 정말 내 방향이, 나의 관심의 방향이 너무나도 나 자신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왜냐면은 그 기브 앤 테이커라는 책에서도 기버는 사실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변에서 남들에게 퍼주려고 하고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역시 예전에는 전혀 남에게 내가 뭘 해줄까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었는데, 이제 저는 뭐 여러 가지 계기와 주변에서 그런 기버들을 자꾸 만나게 되면서 그분들에게 배우고 뭐 종교에서 또 배우고 깨달음을 얻고, 실제로 그 깨달음을 실천해보고, 뭐 예를 들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뭐 이런 종교의 깨달음이 있으면 그거를 실천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시도를 해본 건데, 남편과의 관계도 이게 되게
어제 라이브 때, 나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라이브 때 댓글을 너무 읽느라고 내 얘기를 집중을 잘 못했었던 부분도 있는데, 난 되게 수다쟁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갑자기 지금 막 느껴지는데, 제가 이제 열정 있는 주제가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막 생각이 나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방금도 남편이랑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면서 수다 떨고 그랬는데,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자신이 느끼는 뭐 감정이라든지, 사람들이 슬픔이나 아니면 뭐 우울함이나 아니면 행복이나 어떤 이런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정말 한 끗 차이, 그 한 스위치, 창민이의 말로는 스위치 하나 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거 되게 느끼는 게, 남편이랑 저의 관계가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막 맨날 장난도 많이 치고 엄청 많이 안아주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것도 사이가 안 좋은 커플과 어떻게 보면 되게 한 끗 차이는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그 순간의 어떤 선택, 어떤 순간의 말 한마디를 내가 이렇게 할까? 아니면 저렇게 할까 해서 이렇게 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제가 이런 깨달음을 제 인생에서 느끼지 못했다면 저희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약간 남편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기버의 성향이 있어요. 현재 제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내가 남편에게 잘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도 조금 더 내가 힘을 주는 얘기를 하고, 좀 더 이 친구를 서브하는 느낌으로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어쨌든 봉사하는 느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감정적인 면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시도를 좀 많이 한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제가 시도를 했을 때 더 좋은 것들이 돌아오더라고요. 타인을 향한 관심은 타인을 변화시켜요. 제가 그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굉장히 부정적인 친구였는데, 뭐 저희 남편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 근데 제가 계속해서 그런 관심을 쏟았을 때 이 친구가 변해요. 부정적인 사람도 긍정적으로 변해요. 그런 일들이 제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신기하네? 약간 기적 같네? 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고 저에게는 정말 큰 변화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관점의 차이인데,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분들이 지금 이 관점을 갖고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이 관점으로 바뀌게 되면 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관점의 차이냐면, 이야기인가 결과인가의 관점의 차이예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계속 직업을 바꾸면서 살아왔어요. 5년마다 처음에 A라는 직업에서 B, 그 다음에 C, D, 5년마다 예를 들어 바꿔서 지금은 E라는 직업을 찾았어요. 근데 그 직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직업이 정말 나에게 잘 맞다, 뭐 이렇게 됐다고 해봐요. 그랬을 때 이걸 듣고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어차피 일을 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일을 해서 오래 했으면 좋았을걸. 이 사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뭔가 경력이 5년밖에 안 되고 뭐 연봉이 적다라는 이유로 되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만족을 한다면 저는 되게 흥미롭다라고 반응을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대여섯 개 직업을 해볼 수 없는데 누구누구님은 직업을 진짜 많이 경험을 해보셨네요 라고 말을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인생이라는 거는 하나의 수치나 결과로 딱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로 봐요. 소설, 영화 같은 이야기. 이게 어떻게 60년, 80년, 100년이 되는 그 인생을 한 번에 딱 결론 지어서 땡땅땅 1등급입니다. 5등급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위아래 내려갔다 올라갔다 업앤다운이 있고, 겉으로만 봐서 알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만약에 두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행동 안에 있는 의도가 달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삶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의 삶, 이 사람의 삶, 나의 삶, 이게 다 완전히 독특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영화. 그래서 이 영화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이야기가 좀 더 흥미로웠다, 좀 더 스릴 넘쳤다, 이런 식으로 영화를 뭐 비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야기 자체를 얘가 좀 더 부자였으니까, 얘가 더 부유한 삶이었으니까, 얘가 더 성공적인 삶이었고 성공으로 이렇게 뭐 나눈다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의 예시가 있는데, 제가 이모가 있는데, 이모가 예전에 공부를 되게 잘해서 의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의사가 돼서 의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의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또 그 의사 남편분이 엄청 부잣집이어가지고 엄청 부자, 제 기준에서 엄청 부자인 삶을 살고 계세요. 근데 이것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저의 삶과 이모의 삶을 봤을 때, 어떤 약간 인생에 대해서 너무 성공이라는 그 하나의 기준을 놓고 보고 수치로 보는 분들은 저분의 인생이 더 성공적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느낌은 이모의 이야기는 또 되게 흥미롭게 흘러갔네. 이모가 뭐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쓴 건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까 부자를 만나서 되게 부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운명 같은 것도 있고, 우리의 삶이 절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가 절대 않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운들이 우리를 만들어요. 처음 딱 태어났을 때부터 얼굴, 뭐 나의 건강, 모든 DNA, 나의 지능, 환경, 모든 것은 다 운이에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와중에 내가 조금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을 바꾸어 나갈 수 있죠. 바꾸어 나갈 수 있는데 어쨌든 운이 엄청 많이 적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그 인생이라는 파도에 따라서 몸을 이렇게 맡기고 어느 정도는 흘러가는 대로 하되, 우리도 이렇게 손을 하긴 하죠. 손을 이렇게 하는데 또 파도를 만나면 그 파도를 몸으로 부딪히고, 약간 이런 이야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생이. 제가 이렇게 살다가 누가 보기에 정말 잘 살고 있다, 그 어떤 성공이란 기준에 맞춰서 하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뭐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예상하지도 못한, 그게 그랬을 때 그것이 저의 운명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김연자 가수님의 그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도 있죠.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얘기를 들을 때 그냥 그런 독특함들이 좋아요. 아, 너는 그런 부모님을 만나서 그렇게 자랐구나. 아, 또 이것도, 예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20대 초반에는 저도 나는 별로 이렇게 막 부잣집도 아니고 고생해서 돈 벌어야 되고 20살 때부터 돈 벌고 뭐 또 막 유학도 못 가고 싶었는데,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잣집 사람을 만나면 쟤는 인생이 왜 이렇게 쉬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겉으로도 드러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는 그게 조금 달라진 거예요. 아, 그 친구는 또 그 이야기를 만난 거구나. 그 친구가 저의 이야기 같은 거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제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꼭 내가 스토리텔링으로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기 위해서 내 이야기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일단 소중하고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재미있다. 그래서 전 얘기할 때 진짜 그런 다양한 이야기 듣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아, 그거 진짜 재밌다, 흥미롭다. 그러면은 또 이제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런 관점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이랑. 진짜 심지어 사람 죽는 것도 다 달라요. 누구는 20대에 죽고, 누구는 50대에 죽고, 80대에 죽고. 이거는 정말 다 다른 이야기예요. 다 다른 영화예요. 아무튼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래서 두 개였어요. 하나는 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다른 타인들을 향해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나의 인생을 이야기로서 어떤 과정으로 생각을 해서 그 순간순간을 오늘은 이런 이야기네 또 이런 어려움이 왔거나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또 이런 새로운 파도가 왔네 나에게,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결과로만 나의 삶을 판단하려고 하는지. 근데 이 결과로 판단하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서 진짜 안타깝고, 이것을 제가 설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진짜 무슨 느낌인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저의 구독자분들이라면.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